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화수목 오후 2시를 책임지는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주요 대선주자 인터뷰 등으로 이 정치 펀치가 빠지는 날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본격적인 대선 본선 모드로 신발끈을 꽉 졸라매고 화수목 오후 2시 빠지지 않고 정치 펀치 진행될 예정이니까 오후 2시는 특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는 무조건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와 함께 하신다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국민 똑순이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보내고 왔죠? 네. 근데 너무 긴 주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주말 쉬고 지금 화요일에 다시 만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니까 패배한 쪽에서 뭐 내가 뭐 민심에선 이겼는데 뭐 당심에서 졌다 이런 군소리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거. 네. 그리고 당심에서는 61대 39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과거 전당대회에서 63을 얻었다가 24%나 지지가 쭉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난 결선이었다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우리가 전당대회 결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뒤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있어서 지금 와가지고 김문수가 한동훈 이겼다는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총평은 하고 넘어가죠. 네. 이번 전당대회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실 전 정치인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 어떤 후보가 2강에 올라갔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패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심을 여실히 보여준 결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동훈을 위시한 세력들이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라면 저는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얻은 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하면서 친한계가 막 언론에다 대고 막 자기 장사를 해요. 네. 그리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한동훈을 또 밀어주더라고요. 네. 한동훈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그리고 한동훈도 보통은 선거 끝나면 좀 자숙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최종 후보를 돕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당원 모집 운동, 이게 결국 뭐냐, 대선 지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과 한동훈계 의원들이 일제히 당원 가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결국 한동훈이 전당대회 때 다른 후보들 보고 대선보다 당권에 관심 있다 했던 비판이 다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우리가 저는 진짜 돈 욕심 없어요. 저는 돈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돈에 미쳐있는 인간들이고, 네. 제 주변의 남자들 보면 난 진짜 여자에 관심 없어 하는 애들이 속을 보면, 뒤를 보면 여미새라고 하죠. 네. 막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나는 당권 관심 없다. 당신들은 왜 당권만 생각하느냐 했던 한동훈이 정작 경선 떨어지자마자 당권에 눈이 시뻘개져서 네. 당원가입 많이 해달라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다시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동훈 이겼다고 해서 한동훈의 준동, 국민의힘을 집어삼키려는 한동훈의 야망이 완전히 꺾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라 사랑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당원 가입하고 계속 1,000원 내면서 당비 내고 유지를 해야만 2차, 3차, 4차 한동훈의 반란, 네. 당을 집어삼키고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저 야욕을 막을 수 있다.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구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후반부에 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폭주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건 유죄 확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심 서울고법에서도 오는 15일에 재판하겠다고 기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음 기일을 또 잡아요. 네. 보통 일주일 뒤. 그러면 15일에 일주일 뒤면 5월 22일이잖아요. 이날 불출석하며 이날은 불출석해도 사람 없이 바로 선고도 가능하대요. 네. 그럼 가장 빠른 경우의 수는 5월 말에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전부 다 탄핵하겠다, 탄핵안을 쓰겠다라고 난리인데 이거는 진짜 헌법재판관 탄핵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이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 백지원 대변인 정치권에 있으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죠. 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입법 쿠데타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지금 사법부에 뒤집어 씌우던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후에 그들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의 일당 독재가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좌편향성이 굉장히 이미 드러난 상황인데 이들이 본인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저는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아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법부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중립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보다 휘둘리는 집단이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또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이재명이 아무리 유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나온다면 저는 정말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걸고 바라봐야 할지 참 암담한 심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뚝심 있게 원칙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주긴 했잖아요. 그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이게 이제 유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벌금형인지 징역인지 이런 양형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네. 제가 2015년에 대법원 판례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됐을 때 1심 유죄에서 내린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2015년 판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면 1심에서는 이재명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잖아요. 그걸 2심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감형을 해주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감형 사유를 스스로 없애고 있어요. 네. 감형 사유라는 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반성하고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라고 재판관 앞에서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감형 사유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데 네. 재판 자체를 안 오고 거부하고 대법원장 막 탄핵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징역 1년이 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에 대한 전원 탄핵안을 써놓았다라고 하는데 정청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을 탄핵시켰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박찬대는 국회가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겠다. 유시민은 무슨 말을 했느냐? 대법원 판결 여기에 동조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법관들인 대법관들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내란범으로 만들고 있는데 얘네가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권력을 잡는다면 진짜 대법관들 10명 다 탄핵시키고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을 것 같아서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법부에 대한 이런 테러에 가까운 행위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역풍이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와 관련된 여론전을 좀 뜨겁게 열심히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할 텐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연 전술을 쓰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대선 이후까지 지연시킬 것이고 그들이 또 새롭게 발의한 법안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기소도 받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 버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들이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이재명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잠식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보수 정당보다 훨씬 더 치밀합니다. 전략 전술에 있어서 훨씬 치밀한데 이들이 이런 식의 워딩을 써가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무모할 정도로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들이 소위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이재명의 저런 악행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압도할 만한 어젠다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맨날 반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정책적 어젠다를 내놓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을 세세히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리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지금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에 이렇게 진을 뺄 때가 아니거든요. 이 뉴스가 지금 여러분 네이버 포털과 주요 언론사 일면을 장식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사들이 원래라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를 장식해야 되느냐? 민주당의 폭주, 대법원을 향한 테러,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걸로 사실 온 뉴스가 도배가 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나 뭐 주요 정치인들이 이걸로 다 메시지를 쏟아내서 집중 포화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 됐다 생각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져서 대법원장까지 내란범이다 운운하면서 지금 자살골을 막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국민의힘이 너네는 자살골 넣어? 우리는 골키퍼 집에 갈게. 골키퍼 퇴장시키고 있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수 진영이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민주당의 이 같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공격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박찬대나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의 과잉 충성이 아닐까. 이재명의 뜻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런 민주당의 막가파식 반응이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표가 떨어지는 행위니까 그 영악한 이재명이라면 이런 걸 안 시킬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도 한통속이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말했느냐? 대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나는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투트랙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확신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고하게 움직이고 항상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규합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과거에 수박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합류한다거나 주요 당직을 지금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 소위 교통정리라고 하는 것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보수 쪽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항상 그런 게 안 되고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은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과도한 소위 막가파식이라고 할 만한 제스처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결론에서 이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요직에 이제 본인들의 사람들을 꼽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이들은 그냥 질주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시겠지만 이들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관심도 안 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네. 그 대상이 삼권 분립이라 하더라도 그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 중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네. 박진영 씨인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을 두둔하다가 본인의 음주 전력도 드러나서 선대위에서 하차했던 분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당직을 주고 밀어주고 방송을 많이 나오나 봐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는 사석에서의 잡담이 드러난 게 아니라 공식 방송 멘트예요. 삼권 분립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뽑으면 이재명 중심으로 사법부고 행정부고 입법부고 다 그냥 완전히 충성하는 수령체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네. 민주당 고위당직자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고 네. 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최상목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자기가 대법원 유죄 나왔다고 최상목 탄핵시키는 것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뉴스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떠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뉴스에 좀 묻혔죠. 이걸 반대했대요. 일부 친명 의원들도. 아니 왜 빰은 대법원에서 맞고 화 풀이는 최상목한테 하냐. 이게 대선에 무슨 도움 되냐. 그래서 지금 경제 관련해서는 아무 경험 없는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뭐라고 설득했느냐. 이거는 후보 뜻이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상의돼서 최상목 탄핵하는 거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백지원 대변인 말씀처럼 투트랙으로 이재명은 뭔가 점잖은 척 이거 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당이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폭주하는 걸 안 막고 뒤에서는 등을 떠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최상목 탄핵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까지 얼마나 무도한 짓거리로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휴일에 백지원 대변인과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꼴들, 이런 진상들을 더 많이 알리려면, 대변인님. 이재명은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손에 피 안 묻혀도 앞에서 이제 투사들이 나서주면 본인은 뒤에서 중재자 역할, 그리고 중도층의 소구력있는 온화한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과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치에 충성하는 충성파를 기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가치에 충성하는 충성파는 싹수를 잘라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에서 소위 PC주의 세력이라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한동훈 같은 강남 좌파들이 중도 파리를 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주요 당직을 장악하고 당의 기구들을 장악을 하면서 이 당은 가치 정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뭐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은 애초에 컷오프가 됐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정말 가치 중심인 정당이라면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어이없게 컷오프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이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감히 트럼프에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파에 대한 기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력 전술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인지도와 상징성과 진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축제 난 것처럼 하다가 또 뭐 단이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정치 무관심층 입장에서 민주당은 정치 세력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쪽은 그냥 자칫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은요, 이제 이재명이 옛날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네. 박찬대랑 정청래가 총대 매주잖아요. 네. 그러면 초선들이 먼저 나서서 간을 봅니다. 민주당에 초선들 많잖아요. 이재명 따까리 하다가 들어온 친명,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초선들. 걔네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을 하나 탁 띄워요. 그럼 기사 반응 보고 반응이 좀 안 좋으면 이재명이 살 말리는 척해요. 네. 아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별 문제 없네. 내 지지율에 별 타격이 안 가네. 그럼 그때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랑 정청래 수석 최고가 총대 메고 이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선전 선동술, 회전 양면술, 그리고 강경파들을 키워서 전진 배치하고, 어쨌든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증스럽고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네. 정치 전략상으로는 대단히 유효한 작전이에요. 맞잖아요. 네. 중진들 보고 총대 매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좌파 내부의 강성 스피커들을 키워서 배지 달아주는 대신에 철저한 선봉대 역할 맡기고 완전히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죠. 네, 중진의 역할이 있고 초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강이나 롤 분배가 민주당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기강이 없어요. 사실 초선이 중진 의원을 대상으로 연판장 돌리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그리고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초선인 김상욱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쌍욕하고 그랬잖아요. 네. 추경호 이 XX가 막 이러면서 네. 잘 알아보지도 참 않았으면서 그런 인사를 네. 공천을 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책임지고 있지 않죠. 이제는 자기랑 정치 안 한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방송 나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식의 공천을 했던 것, 그리고 경선에 통과된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던 상황들 또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감히 대선 후보까지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인물이 이번 경선에서 우리가 얻은 수확이 있다면 이런 인물에 대한 퇴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우리 당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라면 진작 제거 대상으로 제거가 됐을 세력이에요. 끝났죠. 네. 항상 이런 세력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을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을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하면 할수록 네. 저 민주당보다 못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 대대적인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나라의 운명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누가 총대를 메고 키를 잡고 이 당을 완전히 갈아엎느냐가 중요한데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단일화 문제 이전에 한동훈이요. 갑자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당원 가입해달라. 그리고 친한계가 일제히 당원 가입 독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 망해라. 지금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한동훈이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문수 덕수 단일화 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럴 줄 몰랐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아니 자기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됐으면 뭐 다른가? 지는 오히려 더 단일화 안 하려고 했으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불난 집에 새우깡 먹으면 구경하는 거죠. 대선 망해라. 그리고 망한 다음에 자기를 안 뽑아서 대선 진 거다. 전당대회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드운이나 이런 데서 한 딸들 벌써 다시 당원 가입하자라는 독려운동 막 하고 있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동훈 따까리들, 능력도 뭣도 어떤 검증된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지금 벌써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저주성 멘트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거봐라 이럴 줄 알았다 잘됐다 자기들끼리는 축제 분위기예요. 이거 사실 민주당 같으면 전부 다 해당 행위로 징계감이거든요. 네. 아니 새로 선출된 후보를 당을 돕지는 않더라도 조용히라도 있고 가만히라도 있는 게 덕목이잖아요. 네. 이 한동훈의 노골적인 당권 욕심 그리고 대선이 망하길 바라는 이런 행태 백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위드훈이 회원 할머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런 팬심을 부여해서 하는 행동들은 연예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맹목적인 지지,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지금까지 족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어느 돈 좀 쓴 맞춤 정장 입었다고 그래서 지지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할 때에 사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인지를 하시고 판단과 분별을 하셔서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렀냐면 과거 90년대 악성 팬덤 수준으로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살해 협박을 한다거나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는 성적 비하를 한다거나 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너무 징그러운 말들을 계속 배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개딸보다 더해요. 네, 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망상의 수준이 도가 지나치면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이라는 인물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인물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친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보다 더 심각한 인물이 문재인이고요. 이재명보다도 문재인과 친화적인 인물은 절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지금 한동훈 계를 우리가 정체성을 분석하면 명확하게 친문재인입니다. 지금 박상수 그 변호사 어떤 사람입니까?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한동훈 후보 팬카페 회원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JTB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 남발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JTBC에서 호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뭐라고 우리 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당원 가입이요? 그런 식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선동을 통해서 당을 차지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치에 이로울까요? 국민들께 이로울까요? 이런 판단을 한 번 더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대머리니 뭐니 뭐 보정속옷을 입었니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외모 하나로 과시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불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어필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뭐 본인이 됐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왔다고요?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제일 적대시하고 경계하면서 한동훈 캠프에서 제일 반감을 많이 표현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후보를 보고 정치 테마주다 뭐 이런 식의 비난도 서슴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원샷 경선을 말했던 건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또다시 사실 왜곡을 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훔쳐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민수 짓을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도 참 나쁜 짓 많이 합니다만은 적어도 한동훈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나쁜 짓은 상대 진영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건데 네. 한동훈과 친한계의 나쁜 짓은 자기 진영 어쨌든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보수가 아니기 네, 때문에 우리 울타리 안에다가 지금 폭탄을 계속 투하하는 거잖아요. 네, 프락치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트로이 목마라고도 하시고 뻐꾸기라고도 하는 세력인데 이런 세력들을 깔끔하게 치워내야 보수 우파가 정상화가 되고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이 싸움이 10년, 20년 동안 지속됐는데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이 저런 뻐꾸기 세력 트로이 목마들 때문이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또 그런 게 드러났잖아요.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제발 인지하시고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그 색안경을 좀 벗어던지고 세상을 똑바로 보시게 되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의 피를 토한 듯한 절규와 호소를 제발 위도우니 할머니들이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트로트 가수 좋아하듯이 기타 잘 치네, 새우깡 잘 먹네 그럴 때가 아니다. 기타 못 칩니다. 그러면. 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다. 네. 턱걸이를 30개 한다는데 최저 국가대표가 턱걸이 기록이 25개거든요. 네. 골프를 자기가 툭 치면 270이라는데 이거는 프로 골퍼 남자들도 평균 비거리가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다 무슨 동화 속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중증 나르시즘 환자예요. 전청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동훈이 이 국민의힘이 나쁜 놈들이라 하는 게 개딸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망치는 관점으로 보면. 네. 여의도의 전청조에게 속지 마십시오, 할머님들. 훨씬 더 노래 잘하고 손주같이 예쁜 연예인들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온갖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가 본인들에게 어떤 이득을 줬습니까? 어떤 기쁨과 희망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정치인 지지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과거에 조국의 차를 물티슈로 닦아주던 사람들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행태는 정상적인 보수우파 국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해요. 백지원 부대변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지금 한동훈과 한딸들이 친한계 정치인들이 막 새우깡 파티하고 있어요. 네. 그 파티를 왜 하느냐? 단일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이 대선은 하나마나 망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망하면 망할수록 그 다음번에 전당대회 나와서 당권을 먹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김문수를 더 좋아한다, 한덕수를 더 좋아한다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한동훈과 친한계가 새우깡 파티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단일화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는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5월 7일까지 했어야 됐고 5월 9일이 마지노선이지만 이제 다 물 건너갔어요. 네. 5월 11일이 넘어가면 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에 김문수 후보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더 낫지 않냐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요.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 내내 그 누구의 캠프도 돕지 않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고 했고 네. 제가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추대론 불거지고 대선 나온다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바깥 사람 자꾸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김문수고 한덕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김문수 믿고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11일 넘기면 그냥 대한민국 끝장나요. 네.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저도 6월 3일까지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어디 해외 갔다 오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누가 이기든 간에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 지지율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거의 다 붙었어요. 네. 양자 대결 해보니까.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룰을 김문수 후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맡겼거든요. 네. 당원 100을 해도 좋고 네. 뭐 가상 양자 대결을 해도 좋고 보수에서 그냥 다자 대결을 해도 좋고 김문수 후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11일이 뭐냐?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만에 하나 11일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이겼을 때 네. 기호 2번을 못 쓰면 그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네. 김문수 캠프에서 그거를 기다린다? 11일 넘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된다? 그거를 기다리는 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TV 토론 때 한동훈이랑 붙을 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단일화 할 거냐 김문수 후보 O를 들었고 네. 한동훈은 3번을 들었잖아요. 네. 그 O를 보고 우리가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네. 단일화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되잖아요. 5월 25일 가면 안 돼요. 5월 11일 넘어가면 망해요, 진짜. 진짜 망해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이 보수 지지층이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상해야 돼요. 지금 벌써 감정이 상하고 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도 화 많이 났죠? 아, 저 이해합니다. 여러분 화나실 수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작부터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김문수 후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습니다. 100% 이해합니다. 지금 한덕수 지지자가 아니라 이 단일화가 돼서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아까 그 대법원장 탄핵 같은 이 호재가 있는데 이걸 못 살리고 있으니까 다들 지금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을 이기는 게 중요한데 후보 되고 대선 못 이기면 한 달짜리 권력이에요. 단일화 한다고 한다 그 말 못 믿겠어요. 날짜를 빨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재명만 해피해지고 이미 해피하죠. 한동훈만 새우깡 파티하는 거예요. 아싸 망해라 더 망해라. 당 쪼개져라. 그럼 내가 새우깡 먹으면서 당권 잡는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했냐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인데 누가 좀 더 잘못했다 누가 기분 나쁘다 이거 한가한 소리예요. 여러분 단일화 하고 나서 잘못한 사람들 다 잘라도 돼요. 단일화만 하고 나서 잘못한 사람들 뭐 지도부를 다 자르든가 바꾸든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근데 일단 5월 11일 이전에 여론조사 룰도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 하고 싶은 대로 다 맡기고 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감정 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좀 웃긴 게 민주당은 이런 걸로 잡음이 있었던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니까 교통정리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른 후보들,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마지막에 지지 선언을 했던 것은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단일화를 전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지 선언을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삐끗거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잡음들이 나오느냐, 당사자들보다도 그 당사자를 위시한 사람들이 이제 새싸움을 하고 싶어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대선을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성보다는 내가 일찍 누군가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돼서 내가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싶다. 대선 결과는 나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약속 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샷 경선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말씀을 진작부터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속히, 그러니까 11일 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후보 등록 전에,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1번, 2번으로 싸우는 것과 1번, 3번으로 싸우는 것,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숫자도 중요해요. 1번이 제일 유리하고요. 1, 2번 안에 들어야 사실상 당선이 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사교체나 이런 것들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그 이양수 사무총장을 겨눴던 인사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기존의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됐죠. 임명이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사무총장직만, 다른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사무총장직만 겨냥을 해서 체리피킹을 했느냐. 저는 이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씨앗을 스스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좀 제공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직 자체가 인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려서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 겨냥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라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양수 사무총장을 향해서 뭐 친한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앞으로 조율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원활하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인사교체는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이고 앞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들은 그대로 다 두고, 한동훈 때 임명했던 당직자들은 그대로 두고 인사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직만 겨냥해서 체리피킹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오해의 씨앗을 만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장동혁 의원은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지만 또 장동혁 의원이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능숙하게 당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 후보와 지도부 간의 트러블이 있는 모양새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보세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이미 그들은 어떠한 공고한 세력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당의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말을 바꾼다거나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점점 더 그냥 상대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세력들은 이런 논란의 상황에 오게 만든 원흉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선동을 해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애초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에 우리가 당의 가치와 기강을 바로잡을 때는 나경원 의원 같은 우리 가치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왔던 중진 의원이 당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고 둘 다 뭐 한덕수 편이네 막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무 인연도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설 나왔을 때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비판했어요. 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식의 계속, 방향은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한덕수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기분은 잠깐 좋겠죠. 요새 보수 유튜브 대세가 그런 이야기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나 무조건 한덕수 보고 양보해라고 하는 분들이나 솔직히 말하면 배가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한 달 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를 어쨌거나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날짜를 미루고 미뤄서 그냥 11일 지나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밀어낸다? 그런 식으로는 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이 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TK 갔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죽하면 김문수 후보 만나서 단일화하고 금이 환영해라. 지금 TK에 왔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안 믿어도 되고 백지원 대변인은 안 믿어도 되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각제 세력입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리고 저는 내각제에 대해서 12월부터 계속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다들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을 때부터 저는 비판을 했고 한덕수 총리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늘 회의론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출마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규합을 해야 한다면 이 힘을 하루빨리 합치는 것이 필요하고 조기 대선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장예찬 최고와 저는 이미 지난번에 승리한 대선을 겪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시간도 없고 훨씬 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기싸움 같은 것들로 시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누군가의 연관이 있니? 이런 부당한 망상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저희 내각제 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든 누구든 개헌하자는 사람은 내각제 못 밀어붙여요. 네. 왜냐,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 뽑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도 내각제 반대하고 한덕수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각제를 이 개헌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총선과 맞춰서 이제 4년 중임제로 만들겠다라는 게 개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저보고 너 한동훈한테 세게 배팅했다 하는 분들은 진짜 한동훈이요? 몰라, 갑자기 막 저런 말하는 분들은 어디 병원 가보셔야 되는 분들인 거고, 저도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저의 어떤 성향도 정치와 이념의 성향도 김문수 후보랑 더 잘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처럼 대쪽 같은 사람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안철수는 사전선거 전단에 했는데 지금 일찍 해야 되냐? 안철수는 그때 지지율이 3%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조사에 보면 한덕수, 김문수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거의 동률로 나오잖아요. 네. 누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면 여론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갔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단일화를 믿고 간 거잖아요. 네. 대선 주자가 TK 갔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시장에 같이 안 갔다? 여러분의 어떤 좋아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만 가지고 대선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주면? 네, 그리고 또 저는 쌍권 편드는 게 아니에요. 쌍권이 잘못하면 TK 지역의 다른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쌍권이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공천 주는 사람도 아닌데 총선 저만치 뒤에 남았는데 따라갔겠죠. 포항 죽도시장에서 옆에 서 있었겠죠. 대선 후보 행사 때 옆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네. 우리 대선 해봐서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난리가 됐잖아요. 날짜를 안 박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11일 이전에 하겠다라고 날짜만 박으면 무조건 김문수 후보 응원할 겁니다. 근데 한다고 하고 날짜를 안 박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토론 때. 왜 약속 안 지켜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우리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후보인데 우리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지율 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거에 안철수처럼 뭐 2, 3%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동률에 가깝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면 사전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자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 날짜를 픽스
픽스를 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한덕수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특히 한덕수 지금 후보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지금 지지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교통정리를 해서 제대로 이제 싸워야 된다. 전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체리피킹 인사로 잡음을 낼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전부 다 교체를 한다거나 다시 인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대로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라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랑 친하다더라 어쩌나더라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또다시 판을 흐리거나 스피커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계찬 최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당한 지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막판 단일화가 왜 잘못됐냐면 제가 지난 대선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한 5%도 안 나오는 3%짜리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면서 우리가 내어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인수위원장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보수 우파적 이념에 따른 정책이 초장부터 설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본인 몫의 파이를 거의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1 정도까지 요구한 걸로 아는데 그런 인사를 그들이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정말 초반에 얼마나 인사 잡음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게이트키핑을 한동훈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던 전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미리 한 팀이 되어서 팀을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기싸움이나 감정 다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입씨름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법안 발의하고 이재명 추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제 본인이 보수라는 이야기 우리가 비웃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수라는 단어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관할 겁니까? 이런 위기감 때문에 당내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탄핵 정국 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싸웠던 사람 누구였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논리대로 생각한다면 그 두 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은 승복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대승적인 가치를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기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의 같은 연장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누구보다도 명확한 우파적 가치를 말씀드렸었고 이 가치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들이 또 4년 중임제 집권을 통해서 10년 동안 암흑기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나라가 과연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자유진영 우방국들이 우리를 자유진영 우방국으로 분류를 해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제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지만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한테 전화 오면 저는 김문수 찍을게요. 네. 김문수 찍을 거예요. 근데 5월 1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네. 저 이거 한 입으로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해요. 저는 5월 11일 이전에 여론조사가 돌아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김문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밀 거예요. 근데 만약 김문수 후보의 거부로 5월 1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김문수를 지지해도 김문수 후보는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역시 김문수다, 사리사욕 없다 지지하면서 단일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할수록 한덕수가 지쳐서 떨어지는 걸 어부지리로 기다리겠다는 그런 얕은 정치 공학적 계산이라면 사리사욕 없다는 김문수 이미지는 다 깨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비밀번호 8125님의 말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공언하건대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여론조사가 돌아가면 저의 정치적 가치와 10년도 김문수 후보랑 더 잘 맞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예요. 김문수를 단일 후보로 밀자고. 10일을 넘어간다? 김문수는 그때부터 역사의 죄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하셔도 변하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나가떨어지고 막 이런 걸 계산하고 할 여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지난 4, 5개월 동안 우리가 투쟁을 했었죠. 근데 12월 한 달 동안, 저는 12월 4일부터 싸웠습니다만은 12월 한 달 동안 여론이 과연 지금의 대통령 탄핵받는데 여론과 같았나요? 한 달 동안 여론이 얼마나 바뀌었죠? 거의 못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고 우리 당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인데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그 논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하는 후보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출마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출신인 두 분이 탄핵에 반대했던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출마를 해버렸다. 그럼 표가 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표를 합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이라면 본인이 당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스처에 있어서 첫 번째 삐끗했던 것이 체리피킹 인사가 가장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단기간에, 그렇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소관계가 또다시 개입한다기보다는 능력 위주로 단기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인재 기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후보 간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지지자들도 더 이상 갈등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확실하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제발 이 상황을 하루 이틀 내에 최대한 이 혼란을 빨리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코넉스님, 저보고 단일화 안 했다 하는데 저는 여론조사 하겠다 했어요. 저는 어떤 조건도 안 가리고 여론조사 하겠다 했어요. 근데 상대 후보가 여론조사 안 해준 거예요. 한덕수가 지금 여론조사 안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한테 양보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장례천 최고 이 상황과는 다른 게, 그때 이미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한동훈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금 갑자기 후보 취소를 일방적으로 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던 아니,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만 하면 룰이고 뭐고 다 너네 유리한 대로 하라 했어요. 근데 안 해준 거고, 이번에 마찬가지잖아요. 한덕수가 룰이고 뭐고 김문수 후보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고성국 박사님 방송 봤어요. 김문수의 진심을 믿는다. 근데 그 진심 11일 이전에 나와야 돼요. 10일을 넘어가면 힘으로 고꾸라트려가지고 내가 그냥 후보 먹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면 11일 이전에 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쌍권이 문제다. 맞아요. 좀 더 김문수 후보를 잘 존중했었어야 됐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조금 더 존중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쌍권 때문에 안 한다,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이 대선에서 단일화 엎어지면? 예? 이 쌍권이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게 중요해요? 이재명을 막느냐 마느냐의 이 대선에서? 그 자존심 따지다가 그냥 나라 다 이재명한테 넘겨주고 망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우리가 품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담지도 못했고, 그분들이 가진 그런 실망 같은 것들도 담지도 못했는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소위 이쪽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한치 앞에 이권 다툼 때문에 저 거악을 상대하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저는 4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겁니다. 실제 표도 그렇게 행사할 거고요. 저의 평소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가치도 한덕수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선 후보도 아닌 쌍권 들목이고 뭐 들목이고 하는 사람들 다 의미 없어요. 만약에 11일이 넘어가면 김문수는 보수와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저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11일 이전에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됩니다. 11일 이전에는 저는 김문수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단일 후보로서.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 실제로 그렇게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11일을 넘기면 그 11일을 넘기게 만든 사람은 영원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스피커들이 거기에 다 동의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이전에 오늘만이라도 양 후보가 합의하면 내일 TV 토론하고 이틀 동안 여론조사해서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호개인을 외치셨던 지지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4, 5개월 동안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은 김문수도 아니고 한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은 나경원과 윤상현이었잖아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을 승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소한 그런 밥그릇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사람들의 결이라는 것이 뭐 손학규 전 대표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좌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일화를 하면서 저는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일화를 그럼 왜 해야 하느냐라는 지더라도 그냥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과거와 같이 또는 지금 개혁신당 상황과 같이 5%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령 이재명이 50%다.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30%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한 지지가 15%에서 20%다. 그러면 이거는 힘을 일단 합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에 계신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친소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 평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다 같이 모을 때다.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승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위해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타협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당 내에서 말입니다. 당 내에서 쓸데없는 기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동훈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은 영원히 지금 절멸이 돼야 될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또다시 분열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다? 그럼 이득 보는 세력은 우리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그런 좌파 암덩어리들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당의 경선을 통해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문수 캠프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시국을 이끌어가야 할 당의 여러 중진들과 지도부들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뜻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면 조속히 말씀하셨던 것 같이 11일 전에 사실 추진을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실리아님이 저보고 윤통의 마음을 네가 아냐? 정말 죄송한데 세실리아님보단 제가 잘 알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통화하니까요. 윤통의 마음은 어떻게든 모든 힘을 모아서 이번 대선을 이겨달라. 네. 이재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밥그릇 싸움이나 기싸움 거기에 안 하는 방해가 되고 스타일입니다. 기득권을 챙기고 뭐 이 욕심 부리는 게 윤통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하는 분입니다. 제발 좀 그 미망에서 깨어나세요. 제발. 그러니까 안철수의 손을 잡아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셨어요. 5월 11일 이전에 여론조사 돌면 김문수 지지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한 3번,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돌아가면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이든 5월 11일 이전에 한쪽의 반대로 이 단일화가 무산되면 기호 2번을 단일 후보가 다는 게 불가능해지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보수의 역적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알부민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2090 알부민 울트라맥스 잘 아시죠?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토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 2+1 한정 특가 아토TV 분들만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하시죠. 그리고 뭐만 하면 내각제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이나 하는 보수 유튜브에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각제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내각제는 안 됩니다. 네. 저희도 다 내각제 반대하고요. 네, 저 12월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수요일 오후 2시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